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리된 책상입니다. 스케치업 기초 기능인 이동, 회전,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복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100, 1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고 선택 툴로 바꾼 다음 만들어진 렉탱글 툴의 가운데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메뉴 중에서 메이크 그룹을 선택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밀기독을 선택해서 높이 값을 주겠습니다. 임의대로 올린 다음 찍어줍니다. 그리고 숫자를 1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빈 공간을 찍습니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먼저 누르시고 선택 툴로 바꾼 다음 물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이동 툴을 선택합니다. 물체를 특정 지점으로 옮기시려면 특정 지점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이동만 하실 거면 빈 공간을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빈 공간을 찍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실 때는 X축이나 Y축, Z축 방향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먼저 누르시고 선택 툴로 바꾼 다음 물체를 선택해 줍니다. 이동 툴을 선택합니다. 빈 공간을 찍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움직이는 게 확인되면 컨트롤 키를 한 번만 누릅니다. 누르고 있으면 안됩니다. 컨트롤 키를 한 번만 누르시면 복사가 되는 게 확인되고, 마찬가지로 일정한 거리를 띄우고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숫자를 수정할 건데, 이때의 기준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치까지입니다. 이 물체는 가로 세로가 10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이 거리를 50을 띄우시려면 총 150을 입력해야 이런 식으로 사이 거리가 50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입력창에 곱하기 메뉴나 나누기 메뉴를 넣으시면 여러 개로 만들어진 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동이나 아니면 회전, 확대 축소는 어떤 기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복사를 여러 개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오른쪽에 키패드 쪽에 곱하기 메뉴를 누르겠습니다. 상단의 입력창에 보면 별표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개를 입력하면은 현재 복사된 물체를 포함해서 5개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5개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5개가 만들어집니다. 스케치업은 입력을 한 다음 다른 기능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누르고 3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로 수정이 됩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번에는 나누기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물체를 선택합니다. 이동 툴을 선택합니다. 빈 공간을 찍겠습니다. 이동하는지 확인한 다음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임의대로 아무 지점이나 찍는데 이때 축 방향은 X축이 맞는지 확인하고 찍습니다. 그런 다음 200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거리값이 수정이 되면서 2000의 거리만큼 떼어지게 되고, 이 사이에 만약에 박스를 2개를 만들고 싶으면 박스 2개로 인해서 나눠지는 면의 개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에 박스가 2개가 만들어지면 실제로는 3개의 분할이 되기 때문에 3개의 면 분할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아까 곱하기 눌렀던 왼쪽에 있는 나누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를 해주시면은
엔터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안쪽에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물체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다 붙여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계단 만들기 같은 곳에 응용할 수 있는데, 우선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가로로는 1000, 세로로는 300을 입력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물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시킵니다.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밀기 도구를 선택하시고 물체 위에다가 대시면 면에 반응이 오고, 그때 클릭을 한번 하시고 위쪽으로 뽑은 다음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이때 높이는 180을 해주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빈 공간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룹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체를 선택하고 이동 툴을 선택합니다. 아래 지점을 클릭한 다음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면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이때 누르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 다음 붙이고 싶은 지점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복사하기 위해서 바로 곱하기 8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됩니다.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가로 세로 높이 100짜리 상자입니다. 이 상자를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물체를 선택합니다. 회전 툴을 선택합니다. 자, 회전 툴을 선택하면 이렇게 원판이 뜨게 되는데, 이 원판은 방향키로 락을 걸어서 강제적으로 회전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 오른쪽을 한번 누르면 X축에 고정이 되고 X축으로만 돌릴 수 있습니다.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물체가 선택되는지 확인하시고 회전의 중심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할 수 있는 손잡이를 뽑아냅니다. 손잡이가 뽑히는 게 확인되시면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회전시킵니다. 회전을 하실 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동할 때와 똑같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회전을 시키신 다음 클릭합니다. 만약에 90도를 복사하고 싶었으면 9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아까 임의대로 약간 돌아간 데서 추가로 90으로 도는 게 아니라 원래 위치에서부터 90으로 수정이 됩니다. 컨트롤 Z를 누르겠습니다. 평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구분을 위해서 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물체를 선택합니다. 회전 툴을 선택합니다. 회전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손잡이를 뽑아줍니다. 이때 손잡이는 이쪽이나 이쪽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뽑아주시고 클릭을 합니다. 약간 돌려주는데 이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시면 복사가 됩니다. 클릭을 해주고 임의대로 돌려준 다음 각도를 350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나누기 10 이렇게 해주면 그 한 바퀴 돌아서 온 사이가 10개의 면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Z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씩 돌려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물체를 선택합니다. 회전 툴을 선택하고 중심점을 찍고 뽑아준 다음 클릭을 합니다. 살짝 돌려주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일단 돌려주고 수정되는 각도를 입력하겠습니다. 10도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10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곱하기 10개를 입력하면,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10도씩 돌아가는 10개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물체를 만들고 회전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뷰를
이렇게 정면뷰를 바라보는 뷰를 만들겠습니다. 이때 사각형을 만들면 사각형이 세워져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물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메이크 그룹을 해줍니다. 회전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방향키를 오른쪽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X축으로 고정이 되고 Y축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Y축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키 위나 아래 한 번씩 둘 중에 하나를 한번 누르시면 Z축으로 고정이 됩니다. 지금은 X축으로 고정해 보겠습니다. 회전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손잡이 뽑아주고 살짝 돌려줍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복사가 됩니다. 클릭을 해주고 임의대로 회전한 다음 회전 각도 값을 입력해서 값을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원하는 개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 바닥에 100, 100을 입력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물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이크 그룹을 해주겠습니다. 스페이스바가 눌러졌는지 확인하시고 스페이스바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물체를 더블 클릭해서 그룹을 열고 밀기 도구를 선택합니다. 면 위에다 대면 반응이 오고 이때 클릭을 하고 위쪽으로 대충 뽑아줍니다. 거리를 2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빈 공간을 찍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물체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먼저 누르시고 물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누릅니다. 물체를 항상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이동이나 회전이나 스케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케일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서리에 댔을 때 전체가 변경이 되고 각 부분에다 댔을 때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스케일만 작업이 됩니다. 스케일은 1보다 크게 입력을 하시면 확대가 되고 1보다 작게 입력하시면은 축소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능은 스케일을 이용해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치수 툴을 이용해서 높이를 쟀을 때 200인데 스케일을 이용해서 300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고 물체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합니다. 이 가운데를 누르시면 그 방향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숫자를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임의대로 이렇게 늘리신 다음 입력창에다가 300 그리고 M을 두 번 쳐줍니다. 그렇게 되면 M을 두 번 치는 의미는 밀리미터를 입력하는 것인데 처음에 만들 때 미터법 단위로 이제 100mm를 입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300mm로 고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엔터를 치면 지금처럼 300이 됩니다. 500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역시 M을 두 번 쳐주면 500mm로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은 스냅이 먹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지점에다가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맞추시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스냅이 먹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 툴은 숫자를 입력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회전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